안녕하세요. 팜레민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는 그동안 맞는 질문 중에 선택해서 촬영합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마산 컨슈머 주식입니다. MCH. 사실 이 영상은 보기 전에 저는 한번 마산 그룹에 대한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기 전에 마산 그룹에 대한 영상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큰 그림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산 그룹에 대한 그리고 핵심적인 정보들 넘어간 거예요. 스킵한 거예요. 그냥 바로 마산 컨슈머는 시작한 거예요. 오케이? 마산 컨슈머는 사실 그게 보시면 그냥 마산 그룹의 밑에 있는 자회사입니다. 2000년부터 설립했고 2017년에 업컴 주식시장은 상장했습니다. 여기 참고하시면 마산 컨슈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중요한 숫자들 정리했습니다. 지금 조직은 사실 자세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마산 그룹에 대한 영상 참고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마산 컨슈머는 그냥 마산 그룹 밑에 있는 The Crown X는 있어요. The Crown X는 갖고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VMC입니다. VMC는 빈커머스예요. 빈커머스는 사실 원래는 빈그룹의 소매 사업입니다. M&A 통해서 지금 마산 그룹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빈커머스는 보유하고 있는 두 가지 브랜드 있는데 빈마트 그리고 빈마트 플러스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바로 마산 컨슈머입니다. 마산 컨슈머 가장 중요한 거는 식품 그리고 음료수 사업 있습니다. 마산 컨슈머는 사실 갖고 있는 제품은 엄청 많아요. 예, 다 확인하면 리스트 만들면 저희 생각은 50개 정도, 100개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근데 크게 보시면 네 가지 중요한 사업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스예요. 대표적인 피소스, 간장 소스, 그리고 칠리 소스, 핫소스 같은 거는 있고 두 번째는 인스턴트 푸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 그리고 컵라면, 캔식품 같은 거도 있고 세 번째는 조미료입니다. 약간 다시다 같은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음료수 사업도 있고 얘는 생물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는 있습니다. 지금 마산 컨슈머 비즈니스 이코시스템 생태계 이해하기 위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는 거는 The Crown X 있잖아요. The Crown X는 원래는 없었습니다. 마산은 VMC M&A 진행한 후에 The Crown X 만들었어요. The Crown X는 주요하는 역할은 빈커머스 그리고 마산 컨슈머는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The Crown X는 위에 있고 The Crown X는 속에 VMC 그리고 마산 컨슈머는 있습니다. The Crown X는 운영 관리 역할 통해서 소매, 리테일 그리고 FMCG 식품 그리고 음료수 사업은 통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부분 마산 컨슈머의 경영신적 중요한 부분 여기 보시면 제가 정리했습니다. 근데 크게 보시면 중요한 거는 매출, EBITDA, 순이익 그리고 순이익 성장률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사실 마산 컨슈머는 그동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하게 긍정적인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EBITDA도 똑같고 그리고 근데 이 회사는 매출 그리고 규모에 대비 이익률은 순이익률은 낮아요. 사실 여기는 큰 문제 아니에요. 지금은 이 회사는 그동안은 계속 M&A 통해서 사업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 마산 그룹과 마산 컨슈머는 지금 M&A 통해서 회사는 많이 확대하고 엄청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간은 투자하는 기간입니다. 회사는 확대 사업 확장하기 때문에 마산 컨슈머 매출에 대비 순이익은 낮아요. 그리고 순이익 성장률은 최근에 크게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혹시 이 회사는 안정화되면 더 이상 M&A나 큰 조직 변동은 없으면 순이익 낮은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마산 컨슈머의 주식가 변동 같이 봅시다. 여기 이 화면 보시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2022년 2월까지 제가 요약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거의
그 마산 컨슈머는 그 작년 코로나 사태에 있었지만 큰 변동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그 주요하는 그 카테고리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시 기억하시면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 설명했잖아요. 마산 컨슈머 집중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 핀수 그리고 중요한 상품과 용품입니다. 특히 그 식품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그 베트남에서 그 코로나 사태에 그 엄청 큰 영향은 있었잖아요. 모든 사업 분야 다 큰 영향을 받았는데, 근데 마산 컨슈머는 여기 보시면 주식가는 거의 영향은 안 받았습니다. 주식가는 안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는 더 큰 그림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는 주식가는 변동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마산그룹의 자회사 주식가 그리고 중요한 지수 제가 정리했습니다. 쉽게 비교하고 쉽게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마산그룹도 있고 마산 컨슈머도 있고 마산 리소스도 있고 마산 미드라이프 이거는 그 육가공 회사입니다. 그리고 태권뱅 금융회사, 은행회사도 있습니다. 그 5개 주식 종목 중에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 마산 컨슈머는 2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주식가는 지금 가장 높아요. 그리고 PE 지수는 지금 두 번째 낮아요. 지금 이 회사는 마산 컨슈머 그 경영 실적은 핵심적인 부분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2020년은 매출은 26%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순이익은 그 정도는 성장했지 않아요. 그 13%만 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 전 부분은 설명했죠. 그리고 근데 여기는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최근 4분기, 최근 4분기는 지속적으로 20%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유통 분야에 그 마산 컨슈머는 재고 턴오버 평균적으로 20인 이하였습니다. 그 베트남 소매 분야에 특히 FMCG 분야에 그 재고 턴오버는 20인은 아주 좋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마산 컨슈머는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은 안전한 그 배당 수익률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5% 정도는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마산 컨슈머 보유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베트남 시장에서 다 그 상위 압도적인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피소스 분야 항상 65%부터 70% 이상은 그 시장 점유율은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간장 소스는 거의 70%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 사업은 그 베트남 식품 사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마산은 긴 역사 있는 회사 아닌데요. 근데 지금은 28% 그 시장 점유율은 갖고 있습니다. 시장은 2위예요. 그리고 칠리 소스도 40%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그 식품 시장, F&B 시장에 사실 그 소스, 조미료 시장은 가장 큰 카테고리예요. 여기 보시면 마산 컨슈머는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거의 반 이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그 마산 컨슈머 보유하고 있는 카테고리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제가 예 2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소스예요. 사실 피소스에 대해 생각하면 특히 외국인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제품인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베트남에서 특히 베트남 사람은 보통 식문화에 대한 생각하면 바로 생각하는 거는 산부수 아니에요. 짜서 아니에요. 월남쌈 아니에요. 피소스입니다. 북부터 남까지는 식문화, 음식 방식 스타일은 다양하지만 다른 수 있지만 근데 무조건 공통점은 피소스입니다. 베트남 사람은 하루는 최소 피소스는 2-3번 정도 먹어요. 그 정도는 중요합니다. 그 시장 규모는 약 5억 원 정도 기록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이 시장 규모는 전체 피소스 시장 규모 아닙니다. 그 브랜드 있는 제품만 시장 규모예요. 베트남 피소스 사실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브랜드 제품 왜 그냥 각 동네에서 개인적으로 피소스 생산자는 엄청 많이 있어요. 그 2020년 기준으로 그 브랜드 제품은 약 700개 이상 있는데 피소스예요. 그 소규모 그리고 전통 생산자는 1,500개 정도 있습니다.
예, 프렌즈 시장보다 2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은 이 정도 크지만 매년은 4%, 5% 정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F&B 시장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 중에 피소스예요. 근데 마산은 이 시장은 진 10%는 갖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이에요. 두 번째 예는 아마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한국과 베트남 식문화는 공통점입니다. 라면입니다. 베트남 식품 시장은 그 중요한 카테고리 중에 피소스 그리고 다음에 바로 라면입니다. 베트남 사람은 라면을 엄청 많이 먹어요. 이거 시장 규모는 브랜드 있는 제품 사실 브랜드 있는 제품 기준으로 피소스보다 더 커요. 2배예요. 10억 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소비 증가율은 매년 또 3%, 4% 정도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거 하나 있는데 시장 크지만 경쟁 심각하지만 근데 톱4 기업 가장 큰 회사는 시장 점유율은 80% 이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마산은 2위 업체입니다. 방금 제가 마산 컨슈머에 대한 회사 개요 그리고 경영 실적 그리고 주식가 변동 특히 중요한 거는 그 베트남 식품 시장 베트남 경제에 그 마산 그리고 마산 컨슈머는 얼마나 중요한 회사인지 그냥 숫자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질문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마산 컨슈머 투자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자료도 있고 그리고 베트남 시장에서 그 전문 자료 통해서 저는 조사하고 정리했습니다. 마산 컨슈머 투자에 대한 얘기하면 무조건 첫 번째는 중요한 팩터, 핵심적인 요인 얘기합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잘 된지 잘 안 된지 세 가지 중요한 카테고리는 결정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카테고리는 소매 채널입니다. 그래서 원래 마산그룹은 그 소매 리테일 사업은 없었어요. 그래서 마산그룹은 더 확장하기 위한 그 시장은 그냥 리더 역할은 유지하기 위한 그 빈그룹의 그 빈커머스 그 리테일 사업은 M&A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마산 컨슈머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한지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리테일 소매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소스 조미료 그 카테고리입니다. 사실 베트남 시장은 이 카테고리는 크지만 그래 경쟁은 아주 심각합니다. 마산 컨슈머는 지금 압도적인 그 위치는 있지만 근데 그 위치는 뭐 안 하고 유지 안 하면 다른 업체는 엄청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음료 사업입니다. 음료 사업은 사실 원래 마산도 없었어요. M&A 통해서 베트남 최초 믹스 커피 가장 유명한 커피 브랜드 1968년부터 있는 브랜드는 위나 카페 M&A 했고 그리고 최근에 맥주 시장도 진출하고 생문 사업도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카테고리는 완전 그 마산 컨슈머는 성장 동기입니다. 방금 그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중요한 그 투자 전망은 근거입니다. 어떤 근거, 어떤 기반 통해서 그 카테고리는 성장할 수 있는지는 같이 봅시다. 그 마산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그냥 식품, 음료수 카테고리 아닙니다. 베트남 소비자, 베트남 사람의 일상생활에 아주 중요하고 빈수 용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소스, 간장 소스, 그리고 인스턴트, 그리고 커피, 맥주 있잖아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지금 마산 컨슈머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요. 각 분야에 다 큰 마켓쉐어, 그 시장 점유율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 컨슈머 그냥 혼자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마산 컨슈머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대기업은 마산그룹의 자회사이잖아요. 그래서 마산그룹 밑에 움직이는 거는 아주 유리한 점입니다. 마산그룹은 보유하고 있는 사업은 그냥 식품 사업 아닙니다. 그냥 FMCG 중요한 그 생활용품 그리고 리테일 그리고 광산 사업 그리고 금융 사업, 은행 사업까지는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그룹 중에 대주주는 대한민국은 SK그룹입니다.
그 정도 튼튼한 기반은 있어요. 또 다음에 투자 전망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저는 얘기했잖아요. M&A 통해서 마산그룹은 빈그룹의 VMC 리테일 사업은 M&A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마산 컨슈머와 VMC는 어느 정도 합병하고 시너지 만들 수 있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마산 컨슈머는 그냥 생산자이잖아요.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 판기 위한 유통 채널 필요합니다. 그래서 VMC는 보유하고 있는 소매 채널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금 빈마트 슈퍼마켓은 약 130개, 베트남에서 130개 정도 있고, 그리고 빈마트 플러스 그냥 편의점, 그리고 동네 마트 규모인데요. 약 2,800개 정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에고 하이텍 농장도 있어요. 약 14개, 15개 농장 정도 있고, 그중 면적 규모 정도는 면적 규모는 약 3만 헥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VMC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마산 컨슈머 있는 장점은 잘 결합하고 큰 시너지 만들 수 있으면 무조건 마산 컨슈머는 앞으로 좋은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산그룹은 갖고 있는 다른 사업도 마산 컨슈머에 지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ML, 마산 미드라인, 이 회사는 그냥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그냥 키우고 그리고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마산 컨슈머 F&B 사업에 또 지원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가공식품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윗산 소시지, 그리고 냉동식품,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만드는 회사도 있는데요. 윗산 그룹은 사실 냉동식품 분야의 3위 업체입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잘 합조하면 완전 마산 컨슈머는 튼튼한 기반이 있습니다. 다음 부분 사실 저도 마산 컨슈머에 대한 그냥 투자에 대한 질문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질문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마산 컨슈머 왜 업컴 시장 상장했어요? 그리고 마산 컨슈머는 왜 호치민 주식시장 상장 안 했어요? 그리고 마산 컨슈머 지금 업컴 시장 상장하고 있는데 이전한 거예요. 이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 통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정답은 없습니다. 회사 보통 여기 상장한지 왜 여기 상장 안 한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외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저는 설명해드린 정보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질문은 답하기 위한 첫 번째 업컴 시장 특징은 이해합니다. 베트남 주식시장은 3가지 주식시장이 있잖아요. 그죠? 호치민 주식시장 호세, 그리고 하노이 주식시장 SNX, 그리고 세 번째는 업컴 주식시장이에요. 이 3개 주식시장은 차이 뭐 있는지 얘기하면 시간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스킵한 거예요. 그냥 업컴 시장 특징만 얘기한 거예요. 업컴 시장은 사실 호치민시 주식시장 그리고 하노이시 주식시장보다 규제에 대한 아주 약합니다. 특히 내부, 그리고 내부 정보 공유하는 거는 규제는 약합니다. 다음 특징은 업컴에 상장하고 있는 기업은 대부분 외부 투자자는 자금 조달하는 거는 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업컴은 왜 상장한지 저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업컴 시장은 방금 설명했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규제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업컴 시장은 상장하기 위한 대부분은 이유는 앞으로 이 회사는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는 물리하거나 조직은 변경할 수 있거나 아니면 M&A 통해서 회사 확장, 합병하거나 앞으로는 큰 변동이 있으니까 그냥 회사는 먼저 업컴 시장에서 상장하고 회사 value, market value test 하는 거예요. 그냥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업컴에서 먼저 상장하고 그리고 호치민 주식시장을 이전하는 케이스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 회사는 비밀 유지하는 거 그리고 정보 공개하는 부분은 부담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컴 시장은 마산 컨슈머뿐만 아니라 그냥 베트남 주식시장은 완전 톱급 상위 시가총액 회사도 몇 개 회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CV
그 베트남 항공 그 가장 큰 항공 사업 회사입니다. 그리고 VGI는 Viettel예요. 베트남 그 국방부 IT 통신 사업입니다. IT 통신 분야는 가장 큰 업체입니다. 지금 이 세 개 회사 다 업컴 시장에서 상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런 기업들 그 내부적으로 큰 변동이나 M&A나 아니면 어떤 이유 있기 때문에 그 비밀 유지 그리고 정보 공개하는 거 부담 있으면 아마 업컴 시장에서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런 부분은 다 해결하면 다 끝나면 호치민 주식시장은 이전한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짧지만 근데 사실 마산 컨슈머에 대한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다 정리하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앞으로 다른 질문 있으면 그냥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 오늘 영상 정보 외에 혹시 더 필요한 정보 있으면 이 영상 밑에 있는 링크 클릭하면 재무제표 그리고 이 회사는 연차 보고 같은 거 자세하게 다운로드 받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적인 베트남 사업 투자하기 위해 베트남 사회 경제, 베트남 시장 사업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자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시원스쿨에서 베트남 비즈니스 전문가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 베트남 사회 경제 그리고 베트남 사업 시장의 기본적인 유익한 정보 그리고 자료 베트남 시장 조사 분석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사업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